안녕하세요. 21년 HMG 개발자 컨퍼런스 설계에서 생산 기술까지 3D 도면 활용 자동화 기술 개발기 발표를 진행할 현대오토에버 임성만. 백미정 책임입니다. 네, 저희는 다른 세션과는 다르게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3D 설계 환경에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CAA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 개발된 기술 부분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목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AA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적용된 기술 그리고 해당 적용 기술을 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미정 책임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오토에버 백미정 책임입니다. 저는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AA에 대한 개요와 구현 기술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A란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약자로 C++을 이용하여 카티아 자체의 기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카티아 개발 영역입니다. 여기서 카티아란 다소 시스템사에서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3D 전용 CAD 툴입니다. 카티아에서 도면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하면 CAA 개발을 접목시키면 가상 환경에서 3D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 업무의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먼 에러 오차를 최소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어 현재 설계, 해석, 검증, 생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티아에서는 형상을 반복 생성하는 작업이 많은데, 이를 자동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로는 카티아 베이스에서 단순 수동 생성이 가능한 논리 제어가 있고, 여기서 일부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이 있으며, 카티아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하여 사용할 수 있는 CAA가 있습니다. 논리 제어란 유저 디파인드 피처, 즉 UDF와 파워 카피를 말하며, 이는 카티아의 기본 지식으로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속도가 낮습니다. 또한 형상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수동 생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오토메이션은 VBA와 같은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으로도 논리 제어가 개발하지 못하는 일부 영역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카티아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오토메이션은 논리 제어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오토메이션 역시 다수의 형상을 반복 수행 시에는 속도가 낮아집니다. 논리 제어와 오토메이션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DF 생성 예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UDF를 미리 만들어두면 직사각형 형상에서 4개의 포인트들의 UDF를 부착시키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포인트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선택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각 UDF가 수동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하면 비교적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보시는 것처럼 VBA를 간단한 코드로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런을 시키면 4가지 포인트들의 한 번에 형상이 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간단한 형상을 단순히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토메이션도 속도가 빠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섹셔닝 작업은 비교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토메이션을 사용한 섹셔닝 작업의 아웃풋 결과를 다음 화면에서처럼 아웃풋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AA는 카티아의 코어에 접근하기 때문에 논리 제어나 오토메이션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카티아 데이터 자체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카티아 지식과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CAA는 그만큼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 속도가 빠르다는 강력한 장점 때문에 카티아 형상 자동화 시에는 CAA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CA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테셀레이션인데요. 테셀레이션은 3D 데이터 형상을 카티아에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테셀레이션 파라미터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그 값은 테셀레이션할 개체와 선의 최대 거리로 이상적인 형상과 3D 데이터와의 괴리를 뜻하며 사용자가 0.1에서 1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스텝은 변의 최대 거리로 삼각형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또 삼각형의 균일성을 맞춰주기 위해 한 변의 길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앵글 값은 각 변에서 수직인 최대 각도로 삼각형의 형상이 아웃풋 형식에 맞춰 출력될 수 있도록 하며 카티아 내부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그 값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그 값이 1일 때보다 0.1일 때 값이 즉 세그 값이 더 작을수록 이상적인 형상에 더 가깝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그만큼 더 정교한 그래픽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셀레이션은 3D 데이터를 삼각형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역할이며, 이러한 삼각형으로부터 버텍스들이 추출되고 이러한 버텍스들이 생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삼각형인 아이솔레이트 트라이앵글, 원형을 이루는 삼각형 집합인 팬 트라이앵글, 선형을 이루는 삼각형 집합인 스트립 트라이앵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풋을 리스트 형태로 추출하게 되는데, 테셀레이션은 카티아에 기본적으로 서피스나 솔리드로 데이터를 무겁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집합으로 표현한 후 삼각형으로부터 버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러한 버텍스트들의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을 사용한 자동화 프로그래밍 결과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터 객체를 이용하여 2D, 3D 형상을 부착시킬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섹션인 결과만을 출력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어 현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카티아 뷰어에서 3D 형상을 돌려보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리포트 형식의 출력을 원하시면 엑셀 리포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추출 값과 3D 형상 그리고 2D 단면을 부착시켜 리포트 형태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티아 뷰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동 결과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프로그램 UI가 뜨고 포인트들을 선택한 후 프로그램의 인풋을 선택합니다. 런을 시키면 가상의 구가 생성이 되는데, 이 구가 형상과 맞닿은 점들을 이은 선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선이 노란색 점을 중심으로 트래킹되어 이 형상과의 거리를 직접 잴 수도 있습니다. 이 CA를 이용한 보다 자세한 예시는 잠시 후 임성만 책임의 발표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AA 개발 환경입니다. CAA는 IDE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명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프로그램 단위로 프레임워크를 생성합니다. 프로그램의 단위 기능별로 모듈을 생성하고, 이 모듈은 UI를 표현하는 DSGen 파일과 기능을 생성할 수 있는 C++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A를 위해서는 CAA 레이드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CAA 레이드란 비주얼 스튜디오의 애드인되어 카티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의 집합체인 CAA API를 호출하고 CAA 코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Define Prerequisite입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고 나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API를 호출하여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한 뒤 라이브러리를 연동시켜주는 링크 작업을 하면 런타임 뷰를 시켜줘야 합니다. 런타임 뷰는
리소스 파일이나 딕셔너리 파일 등을 윈비64 폴더에 복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윈비64 폴더에 C++ 파일을 컴파일하면 생성되는 DLL 파일들이 위치하고, 이는 추후에 배포나 설치에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통해서 버그를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CAA에 대한 개요와 구현 기술,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책임의 발표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적용 기술 중 템플릿 부분, 그리고 신기술 영역인 딥러닝과 AI 부분 연계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전체 적용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개발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연계 부분입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문서 템플릿과 같이 카티아에서도 사전 정의된 모델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이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은 대체로 코딩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하지만 국제 규격이나 표준화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측정해야 되는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을 때 템플릿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표준화 그리고 효율화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화의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차량의 형상과 유사한 형상이 보이고 직선과 곡선 형태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템플릿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차량의 측정 가능한 부위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템플릿 모델을 인풋으로 넣어서 직접 측정을 하고, 또 사용자들이 템플릿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이미지의 우측처럼 사람의 형상이나 장애물들의 형상은 법규라든지 국제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표준이 완성될 모델들을 미리 모델링해 두고 이를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모델을 활용을 하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모델링이 되어서 직접 사람이 설계를 할 때에 누락되거나 아니면 오입력할 수 있는 휴먼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숙련된 설계자들의 노하우들을 정제된 결과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별로 모델링이 품질 상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을 통해서 설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데요. 효율화 좌측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팔과 손 그리고 공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그 형태를 실루엣으로 감싼 또 하나의 형상이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 작업을 할 때 공구를 삽입을 하고, 그리고 작업자가 이 공구를 통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작업 반경 체크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삽입하면과 동시에 작업자의 작업 반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팔과 손 공구가 한 번에 결합된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좌측에 손에 잡혀 있는 공구의 형상이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구를 삽입을 하고 퀵 점검을 해야 될 때에는 디테일한 모델링보다는 공구의 표준화된 규격 그리고 크기, 해당 정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델을 경량화하고 단순화해서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간섭 부위를 생성하거나 결합 부위를 체결할 때 좀 더 프로그램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실제 모델 간소화 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속도 그리고 사용자들의 업무 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기술 중 AI와 딥러닝 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AI나 딥러닝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도 인프라적 요소나 기술적인 요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해당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3D 설계 환경과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저희 CAE 부분에 세 가지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해당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 개발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백미정 책임께서 설명하셨던 테셀레이션과 같이 오리지널 모델을 테셀레이션과 유사한 형태로 쪼개고 이를 클라우드 데이터화 시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화를 하게 되면 해당 테셀레이션 된 노드들이 추출이 되게 되고 이 노드들의 정보와 그리고 위치 정보 또 벡터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내부적으로 트라이앵글 형상을 기반으로 한 형태를 재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처리 데이터들을 토대로 머신러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노이즈를 보완하고 데이터를 증강하며 표준화 작업 그리고 보정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비주얼라이즈 탭에 보이시는 형상의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형상의 이미지를 딥러닝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이유는 그동안 사람의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였던 이 해당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색상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서 사람의 판단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을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 동일하게 결과를 추출해냄으로써 보다 설계자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업무 효율화의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설명드린 적용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의 개발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는 3D 도면을 기반으로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는 만큼 설계 그리고 생산, 시험, 검증, 해석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 영역은 용접 심볼 자동 생성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이미지와 같이 커다란 도어 형상이 보이는데 이 도어 형상에 하얀색 눈처럼 많은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얀색 부분이 바로 결합을 각각 판넬끼리 결합을 해서 용접을 해야 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을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 각 점별로 일일이 겹수를 확인을 하고 또 해당 겹수 그리고 종류를 직접 하나씩 걸러내서 실제로 심볼을 삽입을 하고 해당 심볼에 대한 넘버도 삽입을 합니다. 이 심볼과 넘버를 삽입을 하는 이유는 해당 용접을 직접 후속 공정 생산으로 전달을 했을 때에 어떤 용접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넘버를 용접을 해야 되는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종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설계 효율화나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애써야 하는 만큼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들은 업무 효율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해당 자동화 개발을 통해서 먼저 각각의 용접의 종류를 표준화 템플릿으로 개발을 하고 이 표준화된 템플릿의 포인트와 해당 용접을 매핑시키는 작업 그리고 겹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작업을 거쳐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볼과 넘버가 일괄적으로 생성되는 자동화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문서상으로만 보시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추가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는 단순히 용접 생성뿐만이 아니라 용접을 생성한 후에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 해당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콘으로 생성된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네, 실행을 하면 좀 작게 보이실 텐데 먼저 현대기아 자동차 표준 네이밍에 맞는지 해당 규격을 체크를 하고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설계자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예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시 상태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밍 표준 체크가 끝난 후에는 용접을 생성할 판넬 그리고 용접점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고 조건을 세팅한 후에 직접 후속 공정과 연계될 부분에 대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각 용접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넘버를 부여를 할 것인지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조정과 그리고 해당 순서별로 인접한 점들을 자동 거리 계산해주는 오토 소팅 그리고 해당 점을 첫 번째로 생성을 하겠다 하고 조건을 세팅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용접 넘버와 그리고 용접 심벌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좌측에 잠깐 보이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생성된 용접들 중 해당 차체 판넬과 동떨어진 부분에 생성이 될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차체 판넬이 제대로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용접을 생성할 수 없다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출력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 연산을 통해서 용접점 종류별로 일괄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시지 팝업이 출력됐던 점으로 용접과 실제 형상과의 괴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용접이 출력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용접을 생성한 후에는 해당 용접에 적합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정합성을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지금처럼 용접점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정보들을 후속 공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해당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엑셀의 형태로 위치나 해당 용접의 정보 그리고 연관된 판넬의 정보 등을 같이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합성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생성한 용접이 해당 자리에 정확하게 체크가 되었는지 자리면 검증을 진행을 하고 후에는 인접한 용접의 경우 용접 간의 간섭이나 퀄리티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먼저 자리면 검증을 진행을 하면 확대된 영상과 같이 자리면이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해당 자리면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NG를 출력을 하면서 설계자들은 해당 용접을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여 생성을 하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접한 용접 길이의 정합성 검증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인접한 용접들을 클릭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선처럼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출력을 하게 해줍니다. 정상적인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정상적인 부분들이 대다수이고 OK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용접 검증이 끝나면 실제로 용접 건이 들어와서 용접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에 용접 건이 주변 부품과 간섭이 되지 않는 최대 작업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의 영역으로 표시된 작업 범위가 각각의 용접 건별로 보여지게 되고 실제 사용자들은 해당 용접 건 작업 반경과 용접을 건 형태를 바꿔가면서 문제가 있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도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용접 건에 대한 디테일 정보가 출력이 되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 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통해 용접에 대한 생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영역으로
차체 BSR 검증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차체 BSR 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행 중에 간혹 들릴 수가 있는 주요 3대 소음, B, 버즈, 공진음이고요. S는 스퀵, 마찰음, 레틀은 타격음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세 가지 소음들의 경우에는 아마 주행 중, 그러니까 차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주행 단계에 가거나 아니면 해석 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설계 도면에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된다면 뒷단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해당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해당 차체에 가상의 두께를 부여를 하고, 가상 두께가 부여된 차체 판넬과 판넬 사이에 미세 간격을 측정을 해서 해당 경향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로직화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3D 형상을 세분화합니다. 3D 형상 세분화하는 것은 앞서 백미정책이 말씀해 주셨던 테셀레이션 작업과 유사한데, 차체 판넬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페이스 형상을 페이스 단위로 쪼개고 해당 페이스를 다시 기본 구성 요소인 패시라는 유한 요소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이를 하단의 기본 요소와의 이미지처럼 각각의 기본 요소들을 구성한 데이터로 만들고, 이들을 토대로 우측의 곡선 이미지와 같이 기본 요소 분석으로 로직을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 요소 분석 시에는 빨간색 점들과 같이 곡률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곡률의 최대치 부분, 그리고 곡률이 끝나는 부분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미세 정의를 통해서 각각의 판넬 간의 갭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이 갭들이 벌어지는 구간인지 혹은 평행하게 달리는 구간인지 아니면 좁아지는 구간인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각 유형별로 해당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측에 있는 결과 화면을 보시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지 예상치를 출력해내고, 이 예상치 리스트와 단면을 같이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3D 상에서도 해당 도면을 저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재배열을 해서 문제분만 빨갛게 표현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설계자들은 종합적으로 해당 의심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이 문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차량 생산 전에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해석 영역입니다. 해석 영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차체 단면 강석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로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해석 영역은 아주 고성능을 요하는 솔버를 필요로 하거나 도면 외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석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도면 내의 정보로 해석 솔루션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하면 설계 후에 해석 과정, 그리고 해석 후에 문제부의 재설계가 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해당 효과를 얻기 위해 카티아상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직접 각각 판넬의 재질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두께 등을 정의를 하면 저희가 공식화한 수식을 통해서 해당 두께의 단면을 분석을 해내고 면적 등을 별도로 계산을 해내서 결과를 추출을 합니다. 구현 로직을 보시면 결국 이 해당 해석을 위해서 전소성 모멘트라는 값을 출력을 해내야 되는데, 전소성 모멘트라는 것은 구현 로직의 이미지와 같이 차량이 충돌을 했을 때 각각 힘을 받는 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여가 됐을 때 차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한계를 뜻하게 됩니다. 이 최대의 한계치를 가지고 강성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좌측의 이미지처럼 사용자에게 결과 화면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차체의 이미지에 붉은색과 파란색의 강성에 대한 부분을 비주얼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를 그래프화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해당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강성을 좀 더 보강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산 기술 영역입니다. 생산 영역에서 발표드릴 프로그램은 3D 도면 전개 그리고 홀 정보 생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생산에서는 프레임 분리의 이미지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형상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구멍 뚫린 점의 좌표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와 실제 생산에서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프레임 전개 이미지와 같이 홀의 위치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정해 주는 작업을 거쳐서 실제 전개가 되었을 때 문제 없이 조립이 될 수 있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업에서 정의한 상수와 그리고 저희가 전개율을 별도로 수식화해서 프로그램에 내장을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해냈습니다. 전개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접혀진 형상을 저희가 폈을 때의 전개 이미지를 전개도 형식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홀 정보 출력 화면에서는 각각의 부위별로 설계 그리고 전개되었을 때의 홀 정보의 차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직접 작업자들이 위치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보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카티아가 아닌 이종 캐드로도 인터페이스가 돼서 생산에서 사용하는 이종 캐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작업하고 그리고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의 업무가 사실 3D 환경, 카티아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상에서 개발은 되었지만, 카티아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현업에 지금까지 쌓여온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정제해서 정리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동화를 통해서 테슬레이션이라든지 AI 개발이라든지 현재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나은 환경 그리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구소에 제공을 함으로써 설계 품질이나 업무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최근처럼 자동화 그리고 차종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앞선 선배들이나 그리고 잘 정리된 업무 노하우를 분실되지 않게 프로그램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이나 업무를 전환하신 분들에게는 업무 적응하는 데 일정 퀄리티 이상의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해드리고, 숙련된 작업자들에게는 시간 단축이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개발과는 좀 다르게 도면이나 아니면 형상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차로 생산이 되고 또 설계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할 내용들은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